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 빛은 상처를 통해 들어온다. 페마 초드로는 뉴저지주의 중상류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났다. 미국 최고의 여자 사립고등학교인 미스 포터즈 스쿨을 다니고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 사라 로렌스 칼리지에서 공부했다. 졸업 후 변호사와 결혼해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았다.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후에는 UC 버클리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따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상황이 달라졌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 그녀는 얼마 후 작가와 재혼해 뉴멕시코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도 교사 생활을 계속하며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들을 키웠다. 어느 이른 봄날 그녀가 멕시코 스타일의 벽돌집 앞마당에 서서 평화롭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차 문이 꽝 하고 닫히더니 집 모퉁이를 돌아 남편이 나타났다. 8년 동안 함께 산 그는 마당에 선 채로 그녀에게 선언했다. 우리 둘 사이엔 문제가 있어. 나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어. 이혼해줘.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했다. 그냥 하늘이 참 넓다는 것과 집 옆으로 흘러가는 개울물 소리와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느껴졌다. 시간도 사라지고 생각도 멈추고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빛과 무한한 고요만이 있었다. 이윽고 정신을 수습한 그녀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 그에게 던졌다. 큰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것과 같았다. 두 번째 이혼 후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영화관에 데려가고 레스토랑으로 불러내고 술을 마셨지만 상처와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불행 속에 5년이 흐른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어떤 사람의 픽업트럭 앞좌석에 놓인 잡지를 들춰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티벳 승려가 쓴 부정적인 감정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시작하는 글을 읽었다. 그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 글을 읽어내려갔고 자신이 통과하고 있는 감정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그 생생한 감정들이 자신을 더 본질적인 세계로 인도할 수 있음을 알았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남자가 아니라 마음 수행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삭발을 하고 티베트 불교에 입문했다. 그리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수단으로 마음의 세계에 다가갔다. 두려움, 분노, 실망 같은 부정적 감정의 시간들은 마음의 왜곡된 지점을 알아차리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집착이 고통을 부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해서 페마 초드로는 티베트 불교에서 정식으로 계를 받은 첫 번째 미국 여성이 되었다. 그리고 북미 대륙에 세워진 최초의 티베트 절인 간포 승원의 책임자가 되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를 비롯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 저서와 강연을 통해 통찰력 있는 지혜를 전달해온 그녀는 달라이 라마, 틱나탄과 더불어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훗날 페마는 전 남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나의 가장 큰 스승이었다. 그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겪는 일들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사건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어난다. 예기치 않았던 불행은
껍질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아서 껍질 속에 가려져 있던 우리 본연의 모습을 보게 한다. 내 친구인 탁발승 마노즈 바바는 원래 땅콩 장수였다. 북인도 비하르주의 천민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줄곧 바구니를 이고 다니며 노상에서 땅콩을 구워서 팔았다. 20살에는 인근 도시에 셋방을 얻어 혼자 살면서 치니아빠담 맛있는 땅콩 사세요를 거리마다 외치며 다녔다. 얼마 후 고향 옆마을의 처녀와 중매 결혼을 했다. 그녀 역시 겨우 끼니를 잇는 집안 출신이라서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답게 열심히 땅콩을 팔았다. 하루 종일 팔아도 수입이 별로였지만 아침마다 빼빼 마른 몸으로 바구니를 이고 나갔다. 결혼 생활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땅콩 바구니를 이고 나왔다가 무엇인가를 놓고 나왔다는 것을 안 그는 다시 집으로 갔다. 방문을 열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누워 있었다. 옆방에 새든 남자였다. 무중력 상태에 서 있는 것처럼 시간이 멈췄다. 생각이 정지하고 삶이 정지했다. 진공의 병속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신을 차린 그는 남녀를 향해 땅콩을 바구니째 집어던졌고 여자는 친정으로 도망쳤다.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졌다. 그 후 그는 아내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결혼 전부터 그 남자와 애인 관계였으며 전통에 따라 중매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자 그 남자가 그녀를 따라와 옆방에 새들어 살았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몇 해 뒤 그녀의 고향집에 한번 찾아간 적은 있었다. 그녀가 딸을 낳았는데 그의 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어린 딸의 얼굴을 한 번 보고 헤어졌다.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것으로 이번 생에서의 모든 인연이 끝났다. 땅콩 장사도 막을 내렸다. 분노와 상처와 시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그는 거리를 지나는 한 탁발승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머리를 기르고 사두가 되었다. 라자스탄의 아시람으로 가서 5년 동안 생활한 후 탁발하며 전국을 방랑하기 시작했다. 그때의 일을 묻자 그는 다 전생의 일이며 마약, 환상이 벌인 일이라고 했다. 혹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냐고 내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사실이면 땅콩 장수 흉내를 내보라고 하자 그는 목을 길게 빼고 소리도 낭낭하게 외쳤다. 치니아빠담 맛있는 땅콩 사세요. 그러자 정말로 옆집에서 땅콩을 사려고 사람이 달려나왔다. 마노즈 바바는 부러울 정도로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롭다. 제자도 없고 저서도 없으며 사원도 없다. 머리 위에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 바구니도 없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은 모두 날씨 같은 것이고 자신의 본질은 그 날씨에 영향받지 않는 끝없이 파란 하늘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보낸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은 사람이다. 시인 루미는 썼다. 상처를 외면하지 말라. 붕대 감긴 곳을 보라. 빛은 상처난 곳을 통해 내게 들어온다. 삶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자신에 대해 읽는 책이다. 그 책의 다음 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좋은 결론은 책의 후반부에 적혀 있다는 것 외에는. 앞부분의 내용이 어둡다고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고통은 진정한 길을 열어준다. 그리고 마침내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 루미는 다시 말한다. 슬픔은 기쁨을 위해 그대를 준비시킨다. 그것은 난폭하게 그대 집 안의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린다.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공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대 가슴의 가지에서 변색된 잎들을 흔든다. 초록의 새 잎이 그 자리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은 썩은 뿌리를 잡아 뽑는다. 그 아래에 숨겨진 새 뿌리들이 자라날 공간을 갖도록. 슬픔이 그대의 가슴으로부터 흔드는 것마다 훨씬 좋은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우리가 겪는 일들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사건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어난다. 예기치 않았던 불행은 껍질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아서 껍질 속에 가려져 있던 우리 본연의 모습을 보게 한다. 내 친구인 탁발승 마노즈 바바는 원래 땅콩 장수였다. 북인도 비하르주의 천민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줄곧 바구니를 이고 다니며 노상에서 땅콩을 구워서 팔았다. 20살에는 인근 도시에 셋방을 얻어 혼자 살면서 치니아빠담, 맛있는 땅콩 사세요를 거리마다 외치며 다녔다. 얼마 후 고향 옆마을의 처녀와 중매 결혼을 했다. 그녀 역시 겨우 끼니를 잇는 집안 출신이라서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답게 열심히 땅콩을 팔았다. 하루 종일 팔아도 수입이 별로였지만 아침마다 빼빼 마른 몸으로 바구니를 이고 나갔다. 결혼 생활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땅콩 바구니를 이고 나왔다가 무엇인가를 놓고 나왔다는 것을 안 그는 다시 집으로 갔다. 방문을 열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누워 있었다. 옆방에 새든 남자였다. 무중력 상태에 서 있는 것처럼 시간이 멈췄다. 생각이 정지하고 삶이 정지했다. 진공의 병 속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신을 차린 그는 남녀를 향해 땅콩을 바구니째 집어던졌고 여자는 친정으로 도망쳤다.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졌다. 그 후 그는 아내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결혼 전부터 그 남자와 애인 관계였으며 전통에 따라 중매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자 그 남자가 그녀를 따라와 옆방에 새들어 살았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몇 해 뒤 그녀의 고향집에 한번 찾아간 적은 있었다. 그녀가 딸을 낳았는데 그의 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어린 딸의 얼굴을 한 번 보고 헤어졌다.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것으로 이번 생에서의 모든 인연이 끝났다. 땅콩 장사도 막을 내렸다. 분노와 상처와 시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그는 거리를 지나는 한 탁발승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머리를 기르고 사두가 되었다. 라자스탄의 아슈람으로 가서 5년 동안 생활한 후 탁발하며 전국을 방랑하기 시작했다. 그때의 일을 묻자 그는 다 전생의 일이며 마약, 환상이 벌인 일이라고 했다. 혹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냐고 내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사실이면 땅콩 장수 흉내를 내보라고 하자 그는 목을 길게 빼고 소리도 낭낭하게 외쳤다. 치니아빠담,
맛있는 땅콩 사세요. 그러자 정말로 옆집에서 땅콩을 사려고 사람이 달려나왔다. 마노즈 바바는 부러울 정도로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롭다. 제자도 없고 저서도 없으며 사원도 없다. 머리 위에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 바구니도 없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은 모두 날씨 같은 것이고 자신의 본질은 그 날씨에 영향받지 않는 끝없이 파란 하늘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보낸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은 사람이다. 시인 루미는 썼다. 상처를 외면하지 말라. 붕대 감긴 곳을 보라. 빛은 상처난 곳을 통해 내게 들어온다. 삶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자신에 대해 읽는 책이다. 그 책의 다음 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좋은 결론은 책의 후반부에 적혀 있다는 것 외에는. 앞부분의 내용이 어둡다고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고통은 진정한 길을 열어준다. 그리고 마침내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 루미는 다시 말한다. 슬픔은 기쁨을 위해 그대를 준비시킨다. 그것은 난폭하게 그대 집 안의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린다.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공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대 가슴의 가지에서 변색된 잎들을 흔든다. 초록의 새 잎이 그 자리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은 썩은 뿌리를 잡아 뽑는다. 그 아래에 숨겨진 새 뿌리들이 자라날 공간을 갖도록. 슬픔이 그대의 가슴으로부터 흔드는 것마다 훨씬 좋은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